자, 혼합물의 분리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먼저 볼 건데, 끓는 점이 뭐니? 끓는 점. 우리 앞에서 그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쭉 배웠었지. 끓는 점도 배웠고, 어는 점도 배웠고, 녹는 점도 배웠고, 뭐 용해도도 있고, 밀도도 얘기했고, 그런 얘기들을 쭉 했었던 거 기억나니? 물질의 특성들. 그 물질의 특성을 왜 얘기를 했었냐면, 이 혼합물 분리하려고 그런 물질들의 고유한 특징들을 쭉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끓는 점이야. 끓는 점. 끓는 점이 뭐야? 끓는 점.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온도는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그때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지. 이러한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를 한다. 먼저 증류라는 얘기가 나올 거야. 증류. 증류라는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니? 너희 못 들어봤나? 선생님 많이 들어봤지. 술 코너 가면은 증류식이냐, 뭐 희석식이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증류라는 얘기가 우리는 많이 익숙한데, 유난 뭐 학생이니까, 그치? 익숙하진 않을 거야. 자, 증류라는 건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한다. 혼합물이 뭔데? 여기 혼합물 나와 있네. 여기 혼합물. 혼합물이 뭐야? 뭐가 섞여 있지? 뭐가 섞여 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해? 그렇지. 두 가지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 섞여 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자, 이렇게 순물질들이 막 섞여 있는 애들을 혼합물이라고 해. 그 중에서도 액체에 순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들을 가열하게 되면, 그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액체가 끓어서 기체로 변하겠지. 그 기체를 냉각을 시키면 다시 뭐가 되겠어? 여기서 끓여 가열을 하면 액체 상태가 뭘로 변하겠어? 기체로 변하는 기화현상이 일어나겠지. 맞아?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현상? 그러면 여긴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될 거야. 이 기체를 이렇게 관을 연결해서 찬물에 담가놓은 시험관에다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 기체가 온도가 찬물 낮아지니까 다시 액화가 되겠지. 맞니? 다시 액화가 되면 뭘로 변해? 액체로 변하는 이 현상을 우리는 증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증류를 이용할 땐 끓는 점이 다른 두 순물질들을 이용을 해야 되겠지. 맞니? 끓는 점이 같아. 그러면 같이 두 가지 A라는 순물질과 B라는 순물질을 두 개를 같이 끓였는데, 얘 끓는 점이 같아. 그러면 동시에 같이 끓어서 같이 기화가 되고 다시 액화가 되니까 여기에 모이는 건 A, B가 되겠지. 그러니까 한쪽이 끓는 점이 높고 한쪽은 끓는 점이 낮아야 되겠지. 이렇게 끓는 점이 다른 혼합물 혹은 서로 잘 섞이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 분리에 이용을 하는 것이 증류가 될 거야. 자, 잘 봐봐. 서로 잘 섞이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 분리에 이용이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소금물의 증류와 증발이야. 자, 증류라고 얘기를 하면 소금물을 가열하여, 지금 소금이 어떻게 돼 있어? 물에 녹아져 있는 상태의 소금물이지. 자, 이 소금물을 가열하여 끓어 나오는 수증기를 액화시키면 물을 얻을 거야. 이걸 증류라고 할 거야. 맞아? 뭐를 얻었어? 물을 얻었어. 봐봐, 증류.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이지. 소금물을 끓이면 어떻게 되겠어? 끓여서 액체는 기화가 돼. 이 수증기가 다시 식으면
물이 돼. 그러니까 순수한 물만 얻을 수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을 거야? 소금이 남아 있겠지. 이렇게 물을 얻는 것을 증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증발이라는 것은 소금물을 가열했어.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물은 먼저 증발이 되겠지. 그리고 나중에 뭐 증발시키고 나면 여기 밑에 뭐만 남을 거야? 소금만 남을 거야. 맞아? 물을 날려버리고 밑에 소금만 얻을 거야. 얘는 이제 증발이라고 하는 거야. 뭐가 주야? 얘는 증류에서는 물을 얻는 거야. 순수한 물. 증발에서는 뭐야? 고체 상태의 소금만 얻는 거야. 요거 잘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자, 증류, 증발 모두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라는 거야. 다만 증류는 뭐야? 순수한 액체 분리할 때. 증발은 뭐야? 고체 얻을 때. 그 차이라고 보면 될 거야. 둘 다 끓는 점차를 이용을 한다. 자, 그러면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서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밑에서 설명을 할 건데 뭐냐면 여기 에탄올하고 물이 섞여 있어. 물은 몇 도씨에서 끓지? 끓는 점이? 100도씨. 에탄올은? 에탄올 밑에 나와 있어. 밑에. 바로 밑에. 왜 또? 바로 밑에 나와 있잖아. 한 30번 얘기하지 않았어?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한 30번 얘기한 것 같은데? 78도. 그러면 누가 끓는 점이 낮아? 에탄올. 자, 그러면 지금 에탄올하고 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야. 여기를 가열을 하기 시작할 거야. 밑에 핫플레이트로 가열하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지. 여기에. 그러면 80도씨 정도가 되게 하면 누가 끓겠어? 물은 끓지 않겠지. 물은 100도씨에서 끓을 거니까 이 안에 혼합물 안에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혼합물에 80도씨 정도가 되면 뭐만 끓어? 에탄올만 끓겠지. 왜? 에탄올 끓는 점은 78도라고 했으니까 78도보다 약간 높은 80도가 되면 얘는 끓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얘가 끓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에탄올만 기화가 된다라는 거야. 물은 아직 끓는 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기화가 되지 않고 그냥 액체 상태로 존재하겠지. 맞아? 자, 80도씨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 뭐가 일어나? 기화가 일어날 거야. 뭐만? 에탄올만. 맞니? 그렇게 되면 기화가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기체 상태니까 여기로 가서 여기로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여기 찬물이네? 그러면 기화된 에탄올 기체가 찬물에 닿으면 여기에 뭐가 되겠어? 액화가 일어나겠지. 그럼 여기에 뭐? 에탄올 액체가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그럼 아직 여기 핫플레이트 온도는 80도밖에 안 됐어. 85도밖에 안 됐어. 그러면 물은 기화가 안 되겠지. 맞니? 아직 100도가 안 됐으니까. 맞아? 이해돼? 아직 얘는 끓는 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여기 한 80도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는. 에탄올만 기화가 돼서 기체 상태가 액화돼서 여기 모여지는 건 순수한 에탄올만 모아지게 된다라는 거. 이해되니? 얘는 아직 끓는 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얘기가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의 예. 이제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분리야. 자, 그러면 금방 한 얘기 똑같은 거야.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고 끓는 점이 높은 물이 나중에 끓어나온다라는 거야. 나중에. 언제? 100도씨가 됐었을 때에 물은 나중에 끓어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가열을 했어. 에탄올하고 물하고 섞여서 핫플레이트로 가열하면 온도가 쭉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때가 끓는 점이라고 했어. 끓는 점. 뭐가 끓는 점? 78도씨 약간 넘을 거야. 한 80도씨 정도 돼. 그러면 이때 뭐가? 에탄올의 끓는 점이 78도니까 여기서 주로 에탄올이 끓어서 기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온다라는 거야. 잘 기억해도 돼. 주로야 주로. 그러면
주로 에탄올이 끓어서 나온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 일부 물이 끓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자, 실제적으로는 물이 100도씨에서 끓지만 이 분자 물 분자 그러니까 입자로 서로 에탄올 입자, 물 입자 섞여 있다 보니까 이 물 입자가 기화가 되는 에탄올 입자가 기화가 될 때 물 입자 일부도 같이 딸려서 기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야? 주로 에탄올이 끓어져 나오고 일부 물이 섞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여기 물이 에탄올의 기화를 방해하고 에탄올이 끓어 나올 때 물도 함께 기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섞여 있을 수도 있어. 그 다음 다시 에탄올이 다 기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또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러다가 다시 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이때가 100도씨가 돼. 이때 물이 끓어져서 물이 뭐가 일어나는 거야? 기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 가열 시간, 여기 온도 나와 있고, 요거 얘기 안 해줄 거야. 온도. 이렇게. 이런 그래프만 나오게 돼. 그러면 그래프 온도가 올라가는 때는 이때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요때 두 군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A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에탄올의 기화가 일어나는 구역을요 니은이라는 거, 물의 기화가 일어나는 리을이라는 거, 그래프로만 보고서도 알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자, 여기도 보면 물의 온도가 디귿에 올라가게 될 건데,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때 이 물입자하고 에탄올 입자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때 미처 끓어나오지 못한 소량의 에탄올이 물과 함께 기화되는 구역이 이때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 리을이 되면 여기 물이 끓어져서 나온다. 물이 기화가 된다. 여기에 에탄올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 미처 다 기화가 못 된. 알겠어? 자, 여기 보면 그러면 요때 나온 물질을 보면 대부분 주로 에탄올이 있는데 일부 뭐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 물이 섞일 수 있겠지. 그러면 요때 나온 에탄올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겠지. 요 방법에 의해서 요때 나온 에탄올에는 대부분이 에탄올이고 물이 일부 섞여 있겠지. 그런데 난 순수한 에탄올만 원해. 이거 물 일부 섞여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모아놓은 에탄올만 가지고 다시 또 뭐를 하면 돼? 요 증류를 다시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증류를 여러 번 하면 순도가 높은 에탄올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실험용 에탄올을 사보면은 보통 97%짜리가 대부분일 거야. 97%가. 그리고 순도 높은 막 99.9%짜리 그런 순도가 높은 에탄올도 있어. 이런 거는 정교한 실험을 할 때, 정교한 기계를 돌릴 때는 막 이렇게 하지.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97%를 증류를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이렇게 물을 내보내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순수한 에탄올만 얻어내는 과정, 즉 증류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순도 높은 물질을, 순도 높은 에탄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1리터가 얘는 10,000원이다. 얘는 여러 번 걸쳐서 증류를 했기 때문에 얘는 더 비싸지. 2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순도를 높은 에탄올을 사용하게 된다. 그럴 때는 증류를 여러 번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 증류 어떤 또 예가 있냐면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 얻기야. 탁한 술이 뭔지 알아? 술을 안 먹으니까 잘 모르지. 그치? 잘 안 먹으니까.
잘 안 먹으니까요, 안 먹으니까요. 탁한 술이 뭐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걸리 같은 거. 윤아 막걸리 먹어봤니? 안 먹어봤어? 네. 머리 아파? 이렇게 막걸리 이렇게 흔들어보면 밑에 이제 뿌옇게 부유물들이 있어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맑은 막걸리 위만 따라 먹고 어떤 사람은 막 흔들어서 먹고 그러다가 막 터지고 막 하는 것들을 봤었을 텐데 어른들 그게 이제 탁한 술 막걸리 같은 것들을 탁주라고 얘기를 하거든. 탁주? 뭐야? 뿌연 술이라는 거지. 근데 소주를 보면 어때? 보면 투명하지. 그건 탁한 술이 아니고 여기에서 맑은 소주를 얻는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 방법을 이용한 거지. 요게 이제 소주꼬리라고 하는 기구야. 뭐 항아리 하나 그리고 여기 잘려져 있고 여기 또 항아리 하나가 되어 있는데 얘 항아리는 위에만 뚫려 있어. 밑에 항아리는 이 위에 항아리는 위에 밑에 다 뚫려 있는 관의 형태의 항아리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밑에 항아리에 여기다가 탁한 술을 집어넣어 놓고 위에 소주꼬리를 올려놓은 거야. 그리고 이 사이를 이제 이 밀봉을 해야 되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밀가루 같은 것들 반죽을 해서 쭉 돌려놓으면 여기가 밀봉이 되겠지. 그리고 그 위에 찬물을 올려놓은 요 대야 여기다 찬물 넣어놓고 여기도 또 밀봉을 해서 기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놓으면 위에 찬물 여기는 밑에 탁한 술 해놓고 여기를 아궁이에서 불을 떼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가열이 되겠지. 그러면 아까 똑같은 거야. 여기에 탁한 술, 막걸리에 에탄올하고 물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끓는 점이 낮은 뭐야? 에탄올만 여기에 기화가 일어나겠지. 맞니? 그럼 여기는 밑에는 뭐가 있어? 물, 에탄올이 섞여 있는데 가열을 하면 끓는 점이 낮은 뭐만 기화가 돼? 에탄올만 기화가 돼서 이게 기화된 에탄올 입자들이 이렇게 가다가 찬물에 닿게 될 거야. 찬물에 닿으면 어떻게 돼? 차가우니까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 몽글몽글 방울방울 액화된 에탄올들이 모이게 될 거야. 이게 쪼르륵 몰려서 여기에 모아지겠지. 이게 이제 소주가 될 거야. 맑은 소주가 만들어져. 이해됐니? 무슨 원리를 이용한 거야? 에탄올하고 물하고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소주를 만드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방울방울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많은 양이 안 만들어지겠지. 굉장히 비싸지. 큰 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전통 소주들 팔면 이렇게 생긴 막 되게 예쁜 문양 모양의 그 항아리 같은 데 팔지. 그래서 막 이렇게 생긴 거 막 5만 원, 6만 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희석식 소주 이거 얼마야? 1,200원, 1,6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는 같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5만 원, 6만 원, 7만 원 막 그렇게 비싼 게 왜 그래? 만들어지는 방법이 이렇게 소량씩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독하지. 그리고 자 이렇게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를 얻는 방법 이것도 끓는 점차를 이용을 하는 거다. 그 다음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기야. 그 영화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했지. 기장은 죽고 직원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무인도에 고립이 돼서 살아남으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지. 밥을 안 먹으면 어때? 며칠 살 수 있어. 근데 물은 한 이틀만 못 먹어도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뭐 밥은 일주일씩 안 먹어도 견딜만 하는데 물은 그렇지가 않거든. 자 그러면 무인도에 물이 없는 무인도에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남아야 되니까 샘도 찾아보고 하는데 쉽게 우리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닷물을 이렇게 모아놓고 위에다가
물이 젖지 않는 비닐 같은 것을 놓고 햇볕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바닷물이 뜨거우니까 뭐가 일어나? 증발이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뭐가 돼? 여기 있던 물만 기화가 될 거야. 그러면 물이 여기에 동글동글동글 맺혀지겠지. 그거를 잘 모으면 순수한 물, 짜지 않은 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들 혹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입는 그 등산복들 있잖아. 엄마들, 할머니들이 입는 알록달록한 그런 등산복들이 있지. 등산복들이 대부분 다 방수가 되는 거 알고 있니? 되게 얇으면서 방수가 되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어떻게 돼? 구덩이 파놓고 거기에 뭐 바닷물 넣어놓고 나무까지 대충 설치해놓고 그 입고 있는 등산복 설치해놓으면 거기에 등산복에 뭐가 이렇게 순수한 물이 맺히게 되는 거지. 그걸 잘 모으면 식수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뭐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끓는 점차를 이용을 해서 순수한 물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그 다음으로 원유의 분리가 있을 거야. 원유가 뭐야? 원유가 뭐야? 기름. 그치, 기름이지. 아버지 차 휘발유차지? 엄마 차 경유차야. 맞지? 아니야? 둘 다 휘발유차냐? 경유차냐? 엄마 차가 경유차로 알고 있는데 아빠 차는 뭐냐? 아빠 차는 휘발유차일걸? 그러면 우리가 땅을 이렇게 파면 땅을 파잖아. 그러면 휘발유 따로, 경유 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가스 따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게 다 섞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시커먼 물이야, 물 그냥. 그러면 이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할 거야. 자, 여기 원유를 가열을 한 다음에 이러한 증류탑으로 보내게 될 거야. 원유를 가열해서 증류탑으로 보내게 되면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분리가 된다라는 거야. 자, 이쪽은 원유탑을 보면 밑에는 온도가 높고 위로 갈수록 온도는 낮아져. 뭐야? 끓는 점 증류탑 온도가 밑에는 높아. 잘 기억해야 돼. 밑에는 높고 위에는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팔팔 끓는 원유를 이 증류탑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온도가 낮은 애들은 위로 계속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지금 원유를 가열을 해놓으면 이제 300도 정도가 됐다라고 했었을 때 온도가 낮아지는 온도가 낮아지고 석유가스는 얘가 끓는 점이 쉽게 말하면 1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300도면 지금 이 석유가스는 무슨 상태로 되어 있겠어요? 기체 상태로 되어 있을 거야. 100도가 돼도 기체 상태가 될 거야. 50도가 돼도 기체 상태로 있을 거라고. 1도가 돼도 뭐가 돼? 기체 상태로 있을 거라고. 석유가스는 마이너스 42도까지는 얘는 기체 상태로 되어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팔팔 끓는 원유를 이 증류탑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 온도가 점점 끓는 점이 낮는 애들은 계속 지금 얘를 확대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 이렇게 캡으로 쌓여져 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로 뭐가 올라가? 기체가 올라가. 기체가 올라가서 이렇게 빠져나가. 그리고 액체들은 여기 다시 맺혀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즉 이렇게 포켓으로 쌓여져 있으니까 완전히 밀폐가 된 게 아니고 약간 공간이 떠 있으니까 이 공간 사이로 뭐만 빠져나가? 기체만 빠져나가고 액체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야 다. 이거 중간. 여기 대신 뭐야? 여기 이 칸 차이는 뭐야? 끓는 점 차이라고 보면 돼. 위로 갈수록 온도는 낮아지게 되니까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은 계속 기체 상태니까 어디로? 여기에서도 지금 원유 300도야? 그러면
지금 300도 이상, 230도에서 350도, 150도, 280도, 30도에서 120도, 여기는 마이너스 42도에서 1도잖아.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이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야. 이게 다 300도에서 다 그냥 같이 섞여 있어. 이게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자, 300도로 온도가 낮아져.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아스팔트는 중유, 300도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중유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야. 300도 이상에서는 다 막 끓고 있으니까 기화가 일어날 텐데 300도로 온도가 낮아지면 그때부터는 중유는 액체 상태로 되니까 이 나머지 애들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겠지. 왜? 경유, 등유, 휘발유, 석유가스는 끓는 점이 300도 이하기 때문에 얘네는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니까 300도가 되면 어떻게 돼? 이 휘발유, 등유, 경유, 석유가스는 기체니까 어디로? 이 사이로 빠져나가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때 딱 뭐야? 중유만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니까 여기에서 파이프 갖다 놓고 쭉 빨아들이면 여기 뭐가 있어? 중유만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리고 온도를 또 낮출 거야. 230도에서 350도 요때로 온도를 낮추게 되면 이때는 경유, 등유, 휘발유, 석유가 다 섞여 있어. 그러다가 온도를 230도 이하로 낮추면 경유만 뭘로?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될 거야. 그러면 액체 상태로 경유만 쭉 빨아들이면 여기 경유만 모이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온도를 낮춰. 그때는 여기 등유, 휘발유, 석유 가스가 같이 섞여 있어. 그래서 다시 150도로 낮춰주게 되면 등유만 액화가 될 거고 나머지 애들은 계속 기체로 되어 있어. 즉 점점 온도가 낮아지면은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이 하나씩 어떻게 돼? 분리가 되는 현상이 이 원유의 분리라는 거야. 처음에는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다 섞여 있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하나씩 분류가 되는다. 자, 여기서 이 원유의 분류할 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이것만 밑에는 끓는 점이 높고 위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아진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어때?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이 분리가 되고 여기는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이 분리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봐봐. 온도가 높은 아스팔트, 그 다음에 300도 이상 중유, 230도에서 350 경유, 150에서 280 등유, 30에서 120 휘발유, 석유가스 1도. 아, 이때가 뭐가 있다라는 건 외울 필요는 없어. 왜? 다 제공을 해줄 거야. 제공을 해줄 때 뭐만 기억을 하면 돼? 중립탑 밑에는 온도가 높고 위로 갈수록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 뭐가 낮아진다는 거야? 끓는 점이 낮아진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이게 이제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공기도 마찬가지야. 공기를 보면 선생님은 실험실 생활을 되게 오래 했는데 실험하다 보면 뭐 아르곤가스 혹은 뭐 질소가스 아니면 순수한 공기만 있는 순수한 산소만 있는 이만한 큰 통들을 쭉 놓고서 옆에다 기계에다 쭉 연결하고 조금씩 그 가스 이용을 해서 뭐 분석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공기 중에는 뭐가 있어? 질소가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 산소, 질소, 산소, 그 다음 이산화탄소, 그 다음 뭐 수소, 아니 수소는 없구나. 메테인 여러 기체들이 섞여져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필요한 산소 혹은 질소 분리를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자, 불순물 제거한 공기를 액화를 한 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마찬가지로 증류탑으로 보내놓고서 어떻게 되냐면 온도를 높일 거야. 그러면 질소 기체는 마이너스 거의 200도가 끓는 점이야. 그리고 아르곤 기체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5도고 산소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183도야. 끓는 점이 다 달라. 그렇다 보니까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질소가 가장 이 증류탑 위에서
그리고 끓는 점이 그 중에서 제일 높지. 마이너스 183도가 가장 그 중립탑의 가장 밑에 부분에 남아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할 거야. 액체 공기 집어넣어서 끓는 점 차이에 의해서 위쪽에선 질소기체만 분리가 되고 밑에선 산소 그리고 중간에선 아르곤 기체 이런 식으로 공기를 분리할 때도 이런 식으로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할 거야. 자, 그러니까 끓는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산소 아니야 여기 물은 100도씨 그 다음에 에탄올 뭐 78도씨 그리고 메탄올 뭐냐 60도씨냐 60 몇 도냐 자 그렇게 높은 온도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얘네 기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막 195.8도가 끓는 점이라는 거야. 이렇게만 해도 뭐가 돼? 기체야. 이거보다 약간 낮아지면 어떻게 돼? 1도만 낮아져도 1도만 낮아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96도만 돼도 액체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로도 있어. 그거 잘 생각을 해둬야 돼. 이렇게 공기도 마찬가지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면 질소, 아르곤, 액체 각각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 보면 될 거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뷰테인과 프로테인인데 뷰테인 어디서 많이 들어봤니? 뷰테인 부탄가스라고 하는 거 있지. 휴대용 브루스타라고 많이 하지 우리 브루스타라고 하고 부탄가스에서 야외에서 혹은 집에서 뭐 식당 같은 데에서 뭐 이렇게 전골이나 뭐 끓여 먹을 때 사용하는 휴대용 버너라고 하지 버너 그때 사용하는 게 부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뷰테인인데 뷰테인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도씩 그리고 프로판 가스 프로판은 어디니? 우리가 휴대용 가스는 부탄이고 그 다음에 시골집 집에서 회색으로 돼서 선생님 허리까지 온 한 통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판 가스인데 얘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42.1도야. 자, 끓는 점 차이가 이만큼 나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 뷰테인하고 프로페인 가스가 서로 섞여 있어. 그런데 얘네를 서로 분리를 하고 싶어. 그런데 섞여 있는 지금 혼합 기체를 어떻게 분리를 할 거야? 라는 거지. 그런데 끓는 점이 얘는 마이너스 0.5도고 프로페인은 마이너스 42도야. 그러면 얘네가 섞여 있는 이 혼합 기체를 갖다가 소금이 섞인 얼음에 집어넣게 될 거야. 자, 소금하고 얼음하고 적절하게 섞이면 보통 마이너스 20도씨 정도까지 낮아지게 돼. 그러니까 자, 혼합기체를 뷰테인과 프로페인의 혼합기체를 소금이 섞인 얼음 마이너스 20도 정도가 되는 곳에 넣어놓게 되면은 끓는 점이 누가 더 높니? 뷰테인이 0.5도잖아. 마이너스 0.5도니까 얘가 뭐야? 끓는 점이 높은 뷰테인이 먼저 액화되어서 분리가 된다라는 거야. 즉 마이너스 20도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 프로페인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42도야. 마이너스 42도씨가 돼야만 이 프로페인은 기체가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20도니까 얘 마이너스 20도가 되면 얘는 지금 뭐가 되냐? 뷰테인이. 끓는 점이 높은 뷰테인이 먼저 액화돼서 분리가 된다. 마찬가지로 얘도 뷰테인하고 프로페인하고 끓는 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20도씨에서는 뷰테인이 어떻게 되냐? 뷰테인이 액화가 되고 이 프로페인은 여전히 기체 상태로 되니까 그때 쭉 따르면 뭐만? 이 뷰테인 액체만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맞니? 맞아? 이거 어렵지 않아.
봐봐 지금 0도에서 우리가 온도계를 보면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니? 온도가 낮아지잖아. 이건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여기 뷰테인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0.5도라고 했어. 이게 지금 마이너스 0.5도야. 마이너스 0.5도. 요때가 되면 뷰테인의 끓는 점이래. 그러면 끓는 점 위로 존재할 때 끓는 점 위에서는 이 뷰테인은 뭘로 존재를 해요? 상태가 자 물에 끓는 점 몇 도야? 자 100도야. 100도씨 이상이 되면 물은 뭘로 되어 있어? 기체. 100도씨 이하에서는 액체야. 자,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야. 지금 100도씨 이상의 온도가 되면 기체로 존재해. 100도씨 이하면 액체로 존재해. 맞아? 맞는 얘기야. 자, 뷰테인의 끓는 점이 0.5도, 마이너스 0.5도래. 자, 이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이 뷰테인은 뭘로 존재해? 기체로 존재해. 이거보다 낮은 온도는 뭘로 존재해? 액체로 존재를 해. 그러니까 지금 얼음에 넣어놓은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씨야. 그러면 뷰테인은 지금 뭘로 존재를 하겠어? 액체로 존재를 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프로페인의 끓는 점은 얼마래? 마이너스 42도라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이하로 내려가야 프로페인은 액체가 된다라고. 그럼 현재 20도시면 프로페인의 상태는 뭐가 돼? 기체가 될 거야. 즉 얼음의 상태일 때는 뷰테인은 액체고 프로페인은 기체라고. 이해돼? 그럼 이렇게 쭉 따르면 뭐만? 뷰테인만 분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어? 그거야. 이게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거야.